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작용은 아니고 회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그래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5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컬처 요원 대표원장 조재영입니다. 원장님, 저번 콘텐츠에서 팔 지방흡입 정말 많이 하는데 동시에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란 없긴 한데 SNS나 인스타 뭐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좀 심각한 부작용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가 충분히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 모양이 R형처럼 변하는 경우, 팔의 해부학적 모양 자체가 원래는 R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팔이라는 게 완전히 일자의 원통형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팔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이 있겠죠. 삼각근이라든지 2두와 3두, 요게 연결되는 부위, 이런 부위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층 자체를 균일하게 다 흡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원래 모양이 드러나겠죠. 물론 그런 모양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육 라인이 좀 더 도드라지고 이런 걸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자 라인, 쉽게 말하는 직각으로 떨어지는 어깨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볼록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빼고 그 아래 움푹 들어갈 수 있는 부위, 이 부위는 좀 적게 건드리고, 그리고 그 아래쪽 3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많이 빼서 최대한 일자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느 부위에 어떤 두께의 지방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빼면은 이런 라인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게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인컬처 의원은 사전에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핀치를 통해서 피부의 상태라든지 피부 두께를 측정을 하고, 또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하게 좀 보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타고나게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서 수술을 선택하셔야 된다, 설명을 듣지 않고 수술을 받고 나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요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인데 크게는 2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과흡입, 또 하나는 환자의 피부 탄력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 우리가 수술을 균일하게 잘 지방 흡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흡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사의 테크닉에 달려 있는 거고, 얼마나 균일하게 뽑아내는지를 수술 시간 내내 좀 주의해서 의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을 빼야겠다, 요거는 의사 경험과 사전에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환자를 파악했느냐, 요게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예후가 안 좋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프 장비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시술도 있으니까는 피부 탄력이 안 좋다고 해서 질에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바이오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작용은 아니고 회복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회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흡입받은 부위가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흡입을 받은 부위라면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생기냐면 우리가 흡입을 하기 위해 지방층의 지방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섬유화 과정을 통해서 유착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림프관들이 좀 막히게 되는데, 막힌 림프관 때문에 림프액들이 좀 모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붓기가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 붓기의 정도가 좀 심해서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직을 얼마나 덜 손상시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본드가 생기는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해요. 최대한 출혈이 덜하고 조직 손상이 적을수록 바이오본드가 잠깐 국소적으로 생기고 또 빨리 회복되고, 저도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도로 바이오본드가 생기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수술을 최대한 젠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바이오본드가 평생 가는 건 아닌 거죠? 네, 일시적으로 회복기간 동안에 1달에서 2달 정도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회복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단단하게 뭉쳐있는 게 있다,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바이오본드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생긴 유착인지, 요거는 좀 감별을 하긴 해야 돼요. 영구적인 유착인 경우에는 손을 대지 않는 한 유착은 절대로 풀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수술하신 원장님과 좀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바이오본드라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수술을 얼마나 젠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범위라든지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고 나서도 걱정되는 게 있다면 수술하신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바이오본드 아예 안 생기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아예 안 생기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흡입의 양이 적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수술이 깔끔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번째, 살 처짐 현상. 흡입을 했는데도 팔을 들었을 때 살이 처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흡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방이 남아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빼서 피부만 남아서 피부가 좀 쭈글쭈글하게 처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남아 있는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피부 유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쭈글쭈글한 피부에 파이프 장비라든지 에너지 베이스 장비들을 이용해서 탄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너무 과도한 흡입을 하지 않도록 피부의 탄력 정도라든지 지방량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술하는 게 과흡입에 의한 살처짐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살 처지는 걸 예방하려고 지방 흡입을 했는데 살이 계속 처져 있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많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게 빼거나 너무 많이 빼거나 시술에 미스가 있을 경우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병증이죠. 다음 이제 비대칭 문제인데, 사람의 몸은 대칭이 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우리가 대칭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좌우의 뼈의 모양이라든지 심지어는 무게, 그리고 근육의 모양, 근육량, 근육의 무게 자체도 다릅니다. 그냥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그래도 맞추기 위해서 지방의 흡입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비대칭이 있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게 또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좌우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를 하고, 모양이 다른 걸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함에 있어서도 좌우의 지방 흡입량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미세하게나마 좀 차이는 있게 돼요. 거기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직후에는 대칭이었는데 지내다 보면서 비대칭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어느 쪽 팔을 많이 쓰느냐, 어느 쪽 다리를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육의 발달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최대한 대칭을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정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역량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좀 있고 사전에 상담을 좀 꼼꼼히 하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이 웨딩 촬영 전에 팔 흡입을 많이 하시는데, 팔 흡입이 단지 팔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 라인에서부터 쭉 팔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다음 콘텐츠에서 팔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팔 라인이 이쁜 라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컬처의원 대표원장 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